2019년 8월 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8월 3일 날 밤에 이렇게 누워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8월 3일이네. 그러면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처서네. 딱 20일만 버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8월 달 그 무더위를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께서 너 조금만 버텨. 8월 23일이 되면 이제 새벽에 이불을 덮고 자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저에게 처서는요. 그 힘든 무더위에 어떤 종지부를 찍는 어떤 날입니다. 굉장히 기념적인 날이죠. 물론 8월 23일 이후에도요. 덥죠. 과연 올해 더위는 얼만큼 이어갈지 9월달까지 갈지 더 10월달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더위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낮에 더워서라기보다는 밤까지 덥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할머니께서 그동안 사셨을 때 기온보다는 지금 기온은 뭐 지구 온난화니 이래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런 절기가 주는 메시지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2018년 8월 2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지역에 열대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예전과는 좀 다른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절기의 신비감을 느낄 때가 입춘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매일 강아지와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요. 2월 달에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2월 달에 물도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2월이 진짜 추운데요. 그 추운 칼바람 속에서도요. 봄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딱 나갔을 때 제 콧구멍 속으로 바람이 확 들어오는 그 칼바람 속에 봄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절기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칼바람 속에서 봄 냄새를 맡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무리 집까지 추위가 심해도 봄을 이길 수가 없고, 그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더워도 이제는 우리는 봄의 끝에 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이제 우리는 가을을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일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8월 15일 광복절 이렇게 껴가지고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휴가 갔다 오시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렇게 며칠 하시면 금방 처서가 될 겁니다. 물론 처서가 된다고 세상이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변화, 작은 변화가 저는 위대함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변화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무더위를 이긴다면 그 작은 변화 이후에 조금씩 변하는 그런 그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게 되겠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좀 파세요. 현금 좀 갖고 계시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쓰리가 현금 갖고 계세요라고 해서 미쓰리 믿고 주식을 팔아서 현금 갖고 있는데 그 판 주식이 더 올라가서 손해봤다. 물론 손해보고 판 주식이긴 하지만 그럼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제발 좀 이렇게 현금화좀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고 20%만 참조하세요라는 돈다방 미쓰리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100% 믿으시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금을 좀 지금 쥐고 계실까? 혹시 현금 쥐고 계신 분들 좀 손 번쩍 들어주세요라고 부탁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저 현금 갖고 있어요. 누나 나 현금 갖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현금을 지금 쥐고 계신 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식은요.
이과가 아니라니까요. 문과라니까요. 그 문과 중에서도 심리학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경제를 막 이렇게 문과적으로 막 푸니까 어떤 분이 에이 미쓰리 뭐 상경계 출신이죠? 상경계가 문과인데. 그러나 그 문과 중에서 주식은 상경계, 즉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아니라 전 심리학과라고 봅니다. 심리학과 앤드 국문학과? 왜 국문학과냐고요? 뜬금없이? 왜냐하면 결국 경제는요, 말장난이잖아요. 기자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경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좌지우지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올린 그 문장 한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시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았죠. 작년 10월 28일 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내용을 좀 묘하게 쓰는 바람에 증시가 하락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시 안 할게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유가 올라갔을 때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페크 회원국들한테 전화 통화해서 유가가 너무 올랐다. 유가가 좀 하락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화 통화를 했다. 그들이 동의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자들이 어떻게 풀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오페크 회원국들한테 증산하라고 했고 그들이 동의했다라고 해서 유가 시장에서는 증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하락했거든요. 이게 무슨 젠장 맞을 경제학과예요. 이게 무슨 젠장 맞을 경영학과예요. 어떤 청취자님이 아니 주식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런 뭐 그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상한가 치고 이러는데 뭐 주식을 신의 영역이라고 하던데 결국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인간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저의 답은요. 신의 영역은 아닌데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 분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저는 이 주식 바닥에서 2명의 고수님을 모셨고요. 그 두 분이 그 고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지경까지 됐었었는지 저는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를 제가 물론 끝까지 100% 전수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하다가 손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이후에 저에게 주식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 제가 도시락 싸서 말리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어떤 그 방송 작가, 증권경제방송 작가가 걔는 주식을 개뿔도 몰랐던 정말 주식을 몰랐던 애인데 방송 작가인데 증권경제방송에서 작가를 하려다 보니 주식은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주식을 네가 해야지 증권경제방송 작가가 되지 해가지고 주식 계좌를 트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또 주변에서 맨날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증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막 어깨에 힘주고 아무개 작가 이 종목 좀 사봐 막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막 골로 가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가 저한테 나 언니한테 주식 좀 배우고 싶어.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 한 4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그 작가한테 언니 나 안 되겠다. 나 못하겠다라고 제가 항복을 받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의 영역은 아닙니다. 예, 확실히 신의 영역. 당연하죠. 인간이 만든 건데 돈을 만든 것도 인간이 만든 거고 그 돈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인데 왜 주식이 신의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인간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돈에다가 의미와 가치를 부과하는 것도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아주 잔머리 잘 굴리고 아주 교활하고 아니면 돈이 겁나 많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잘 이용해 먹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보진 마시고요. 고수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고수는요, 예,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그 두 분의 고수를 모시면서 제가 그 두 분들의 100% 노하우를 다 받지 못했지만 그 받는 과정에서 제가 몸이 반신불구가 될 뻔했어요. 그분들처럼. 저는 지금도 제가 방송에서 맥주를 좋아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루에 17시간씩, 14시간씩 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거의 화장실도 안 가고 거의 전 종목 보고 장중에 시장 보고 장 끝나면 또 종가 기준으로 전 종목 다 일봉 프린트해서 보고 그것도 다 분석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 쇄골부터 이 갈비뼈 라인이요. 뼈가 굳은 게 아니라 그 갈비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그 의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지면 제가 정말 막 이런 기도까지 해요. 나 제발 이 쇄골부터 이 갈비뼈 있는 데까지 누가 좀 이렇게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미친 듯이 아프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 지금도 그 상반신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뭐 이게 핑계죠. 맥주가 맛있어서 마시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결국 그 또 부작용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척추의 대상포진이 와서 저는 걸음을 못 걸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면 주식시장에 저는 예, 발도 안 디딜 겁니다. 끔찍해요. 그냥 다른 거에서 그냥 예,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주식 바닥이라는 거는요, 참 이상하게 이게 묘한 그 중독성이 있는 게 포기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 뭔가 하면 되겠지. 뭔가 하면 되겠지. 계속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게 있어서 쉽게 발을 떼게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가급적이면 그 어떤 그 고수분들이 그 세상을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 두 분이라든가 제가 이 시장에서 겪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송에서 쭉 전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진짜 그 쥐 오줌만큼도 거짓 없이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 내가 이렇게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청취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힘든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예, 뭐 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99명이 한 명을 벌어먹이는 게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개인들이 불쌍해요. 예.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고수는요,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보다 예, 더 희귀하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주식이란 99명이 한 명을 벌어먹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처절하고요. 너무 불쌍하고요. 개인들이. 그냥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굳이 저 정상에 있는 고수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가면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예, 정말 모든 거를 다 잃어야 돼요. 모든 거를 다 잃으면서까지 그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다시 성공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거를 다 버리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피라미드의 저 꼭대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제일 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그냥 허접한 전문가들 따라다니면서 그냥 추종하고 그냥 그분들이 뭐 몇백 프로 막 얘기하면 아이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막 뭐 회비를 막 몇십만 원씩 낸다든가 뭐 아니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주식하면 살 수 있다고 계속 입금만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위로만 올라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아주 냉혹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가 그 정도라는 거죠. 어떡해요? 여러분들 본업 버리고 주식에 전업해서 올인하실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될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저는 이 바닥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전업 투자자들 봤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주식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내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 두 분을 빼고는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권 바닥엔 전문가는 없다. 대신 고수는 있다. 대신 그 고수는
아니, 자기가 자기 돈으로 매매해서 돈 벌면 되지. 굳이 남의 돈까지 끌어들여서 왜, 뭐 전문가니 뭐하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고수는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 매매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런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고수인 척하면서 증권 전문가로 활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없더라. 대신 고수는 있다. 그런데 그 고수는 고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수의 길이 너무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를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너무, 그 제일 피라미드 상단까지 보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에 5%. 여러분, 한 달에 5%. 여러분, 한 달에 5%면 1년에 60%예요. 예. 한 달에 5%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장이 좋을 땐 한 달에 10% 낼 수 있고요. 뭐 장이 안 좋으면 뭐 다운시켜도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앞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증시를 쫙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죠. 자, 뉴욕 주식시장 먼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쭉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8월 4일, 오후에 제가 유료 방송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료 방송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현금화 시킬 때 얼마나 허벅지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매도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요. 미쓰리 말대로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요. 매도 주문이 안 나갑니다. 마우스 클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현금화 시켰던 그 종목들이 이익 나서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손실을 떠안고 눈물겨운 매도를 해서 좀 갖고 계신 현금이기 때문에, 물론 마인드적으로는 그래 나 현금 갖고 있어라고 강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현금을 어떻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잘못 매매하면 큰일 날 텐데라는 공포감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또 습관 못 버리잖아요. 그 올라온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거예요. 현금은 갖고 있는데 자꾸 막 시장이 꼬시네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료 방송에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돈다방 미쓰리 이제 8월 7일이면 거의 5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앞으로 5년을 더 할지 10년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오래 방송을 해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대신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식은요, 최소 1년? 최소 1년 진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올인한다 그랬을 때 될까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끼가 있는 분들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어떡해요? 영원히 주식을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주식 고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식은 공부하면 되긴 되는데 잘못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주식이라는 말씀을 했던 게 전 기억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대부분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30대, 40대, 50대예요. 30대는 앞으로 10년 생각하고 정말 차근차근 공부하시고요. 50대 되신 분들은 아이고 미쓰리, 야 나는 나이가 너보다 높잖아. 빨리. 아니요. 100세 시대입니다. 급하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좀 어렵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방송에서 가장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앞서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반복해드리고 비유해드리고 하니까 꾸준히 들으시면
뭔가 이렇게 잡히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자, 여하튼, 예, 이따가 유료 방송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팟빵에서 유료 방송하고, 팟빵을 좀 위주로, 예,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듣다가 팟빵으로 옮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미쓰리가 팟빵에서 유튜브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예, 청취자님들을 이렇게 팟빵으로 모시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자, 뉴욕 증시는요, 29일 월요일 날, 자, 우리 지난주는요,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 혼조세, 관망세, 이게 대세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일 날 월요일 날은 뉴욕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라고 포장됐죠. 자, 그리고 30일 날, 화요일 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기억 속에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날 트럼프가 왜 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락했지? 이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중국이 콩 안 사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FOMC 회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있었죠.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우리는 지나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31일 수요일 날은 다시 이제 시장은 미국의 금리 결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금리 인하됐어요. 25bp 인하했습니다. 제가 이날 그랬습니다. 미쓰리가 뭐 했나요? 물론 제가 방송 날짜로는 8월 1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7월 31일 날 미국이 25bp 금리 인하하는 거 보면서 야, 나 7월 한 달 동안 뭐 했냐? 아니 어차피 25bp 인하될 거를 갖다가 금리를 인하하네 안 하네 50bp 하네 25bp 하네 정신없이 예. 그놈의 25bp 인하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예, 결국 그렇게 될 거면서 한 달 내내 이거 예,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31일 날 수요일 날 미국은 금리 인하를 25bp 단행하긴 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야, 미쓰리가 그랬잖아. 예방적 금리 인하는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고 자주 해도 안 된다고. 나 그래서 미쓰리 말 들어서 그냥 이번 한 번 예방적 금리 인하로 끝. 이런 뉘앙스였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는 인하해놓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라이로 실망했죠. 그래서 화요일 날은 1% 미만대 하락했던 3대 지수가 7월 31일 수요일 날은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합니다. 자, 이때 뭐라 그랬어요?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예. 1%대가 급락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전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1%대 뉴욕 지수가 1%대 하락한 거를 갖다 급락이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어떠한 금융위기 같은 게 터져서 막 뉴욕 증시가 5% 이렇게 하락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급급락이라고 할 건가요? 아니면 울트라 캡숑 급락이라고 할 건가요? 예. 급락이란 단어는 지금 아껴야죠. 1% 하락을 가지고 급락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실까? 예. 자, 8월 1일 목요일 날. 자, 보세요. 패턴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증시는 영향을 덜 받지만 국제유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아마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눈 온 날림. 예, 너무, 예, 제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눈 온 날림. 예, 눈 온 날림이 주유소를 경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마 그 눈 온 날림은요, FOMC, 그러니까 IMF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귀를 쫑긋하고 아마 체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어쨌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 증시는 크게 영향받지 않았으나 국제 유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것처럼 이상하게도 미쓰리가 그동안 하나씩 체크의 관정 속에서 보여지는 패턴이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개기면, 즉 뼛속까지 비둘기가 아니면 그거를 확인한 트럼프가 곧바로 중국을 겨냥해서 뭔가를 날립니다. 뭐 일타쌍피죠. 그죠? 중국도 꼴보기 싫으니까 중국도 혼내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혼내주고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증시가 하락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져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거고 금리 인하하면 다시 증시는 올라갈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카드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게 많이 하지도 않은 주제에 거기에다가 싸가지 없게 앞으로 또 안 할 거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죠. 그래서 LIC 그리고 중국 제품 3천억 달러에다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10%. 그래서 8월 1일 날은 미국 주식시장이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름대로 7월 31일 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 8월 1일 날 시가에는 뉴욕 증시 시가는 뭔가 그런 실망감을 다시 이겨내려고 하기 위해서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옛따위 한 방 먹으라 그러고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무너졌죠. 자, 그리고 그렇게 미국이 중국 제품에다가 관세 부과하고 중국이 이 무역 관세에서 최고의 승자는 없으나 우리 중국은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은데 뭐 미국이 싸우겠다고 하면 우리는 피하진 않겠어 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 협상 격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1일 기준으로 많이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3% 넘게 하락했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만 의외로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죠? 나스닥이 한 1% 빠졌고 다우지수는 1%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돈에 쏠림 현상이 다우지수 같이 뉴욕 증시로 많이 몰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증시는요. 그렇게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워낙 돈이 많이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장주들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아까 조금 전에 세력주, 테마주, 신의 영역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세력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어떤 그 생리를 알아야 돼요. 어차피 그 생리 중에, 여기서 얘기하는 생리는 여성의 그 생리가 아니에요. 그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고 그 생리 안에 세력주도 있고, 유동성 장세도 있고, 테마 장세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 개인들이요, 제가 유료 방송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게 뭐냐면 세력주 찾는 방법이요. 이런 건데,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어떤 그 돈이라는 것의 움직임의 그 생리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세력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마주가 있는 거지, 그거 아닌 이상의 세력주 어떻게 찾느냐, 이것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아쉽지만 슬프게도 평생을 주식시장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왜 안 빠지느냐? 미국 경제가 진짜 그지같이 좋아서 안 빠지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대부분 지금 뉴욕 주식시장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미국 증시 투자라고 얼마나 많이 권유했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뉴욕 주식시장에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증시가 쉽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영원히 안 빠지느냐? 아니죠. 여러분, 2007년도에 미래에셋증권사 그 적립식 펀드, 걔네가
종목이 안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걔네 그 종목들이, 아니, 얘네들 왜 올라가? 올라가는 이유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돈으로 막 끌어올린 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계속 가야죠. 근데 뭐가 터졌습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죠. 세상에 영원히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저러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글로벌 자금이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증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했고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25bp 인하한다 그래서 실망감으로 하락했으나 주 후반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국제금값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요, 상승 요인으로는 중동 지역 긴장감, 사실 지난주에 호르무즈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저쪽의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ING 중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자, 중동 지역의 어떤 긴장감은 공급 차질 우려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승 요인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기름을 많이 쓸 것이고 즉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 요인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850만 배럴 감소했다. 시장 전망은 21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리비아 샤라라 지역 유전에서 장치 문제로 생산 차질이 우려됐고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전주 대비 6개 감소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이었다. 자, 하락 요인은요.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했다. 자, 만약에 추가 관세가 지금 부과된 상태인데 이게 9월 1일 날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국제 유가 수요가 하루에 25에서 50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 수요 감소 우려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력하게 국제유가 시장에서 하락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우려감입니다. 자, 2부에서 미국의 경제지표 지난주에 발표됐던 거 빨리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글로벌 이슈 체크, 제가 웬만한 짜잘한 건 다 집어치우고 이렇게 스토리대로 좀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좀 스토리를 좀 잡아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2부에서 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